최근에 이 조선일보의 한 사진이 좀 강원도민들 사이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네. 이 민둥산이 된 이 홍천군의 한 현장 사진입니다. 제목도 이제 탈원전 문정부 멀쩡한 산 밀어버렸다.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2050년 그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맞춰서 오래된 나무들 이렇게 싹 다 베어버리고 어린 나무를 심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 네. 사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무들 그 기사만 보면은 아유, 이 멀쩡한 나무를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베어내고 새 나무를 심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게 정부의 이 탄소 정책이 뭐길래 이 예. 조선일보가 이렇게 좀 기사를 썼을까요? 5월 15일자 기사를 보여주셨는데 네. 요 바로 하루 전에 네, 이 최병성이라는 분이 이제 이게 시민 기자신 것 같은데 네, 제목이 이래요. 산림청이 저지른 엄청난 사건. 국민 생명 위험하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입니다. 네. 그 사례로 들었던 것도 강원도 홍천군의 두촌면 네. 벌목 현장을 르포 형식으로 취재하신 건데 먼저 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기사가 왜 나온 거냐. 이게 사실은 1월 달에 산림청에서 2050 탄소 중립 산림 부분 추진 전략이라는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네, 올해 1월에. 네, 올해 1월 달에 산림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에 이렇게 우리가 도달하겠다. 목표를 밝힌 거예요. 네. 뭐 2050년까지 한 3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뭐 4,500만 톤 정도를 흡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발표를 했는데 여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기존의 숲을 새로 조성하는 개념은 아니고 네. 기존에 있던 숲 중에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조림이 필요한 숲들을 벌목을 한 뒤에 거기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가꾸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 환경단체하고 이런 시민단체에서는 숲을 벌채를 해가지고 새로운 나무 심으면 그게 과연 탄소 중립에 해당이 되는 건지 뭐 해결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런 탄소 중립을 이유로 기존의 숲을 벌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거면 아마존은 어떡하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야 너네 가치가 없으니 벌목해서 다시 나무를 심어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정책이 과학적으로 좀 맞냐 문제가 있고요. 환경단체 쪽 주장을 정리해보면 지금 산림청 주장은 30년, 30살이 넘은 나무에 대해서는 벌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 환경단체는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이테가 두꺼워지는데 그 나이테의 두꺼워짐이 탄소 흡수율에 따라서 뭐 두꺼워지는 것인데 그 가속도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탄소 흡수율이 더 좋아지는 경우다라는 네. 주장이 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사람도 덩치가 큰 사람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나무도 부피가 큰 게 당연히 그 탄소 흡수량이 더 많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환경단체 의견에 약간 동조하는 쪽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나무를 벌목하는 게 급격하게 탄소 배출을 초래해서 오히려 기후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좀 산림청은 반박을 했죠. 어떻게 네, 얘기했죠? 반박을 했었고요. 저는 우선 이 기사를 봤을 때 이제 네.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가 있으면 그거를 다시 흡수해서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개념인 거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유럽연합 뭐 EU에서 뭐 이미 2019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 네. 주변국만 봐도 중국이 뭐 2060 탄소 중립, 일본이 2050 탄소 중립 이런 거를 선언하는 거를 봐서는 이제 좀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도 동참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네. 사실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기후위기는 뭐 작년에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장마가 되게 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후위기의 단상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정책이 좀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산림청에 일단 이런 반박하는 그런 해명하는 내용들을 좀 보면 네. 일단 산림청에서는 우선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대규모 벌채는 없을 거다라는 입장이고 게다가 또 이번에 보도된 벌채 현장 사진이 네. 이게 국유림이 아니라 개인 소유 산림
사유림으로 네. 산림자원법에 따라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합법적으로 목재를 수확한 곳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직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네. 답답해하는 입장인 거죠. 우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사유림에서 이렇게 일부 사례를 가지고 여기 문제를 제기하니까 난처해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나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생장률이 떨어져서 이산화탄소 흡수 기능도 줄어든다는 게 이제 학계의 정설이라는 입장이고요. 네. 그 지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오히려 뭐 덩치 큰 나무가 더 오래된 나무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부 원시림의 거대 개체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이제 일반적인 학계의 정설이랑은 좀 다르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논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황폐화되는 산림이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숲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 숲을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뭐 좋은 뭐 가구를 만드는 나무 뭐 이런 나무들 다 동남아시아의 그 원시림에서 잘 나오는 나무들이잖아요. 그 건축물 만들 때 목재들도 다 해외 수입합니다. 우리나라 나무로 만드는 거는 아마 일부 한옥에 아마 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의 목재 수요는 많은데 효용성 있는 나무를 그동안 우리가 심어서 가꾸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모 있는 나무들은 남겨놓고 밑에 속가배기를 할 수 있게끔 산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출발점에서 이게 공론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의 촉발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숲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단초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산림자원법에 보면 일단은 뭐 탄소라는 단어는 없어요. 네. 없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 뭐 산불, 풍설해, 뭐 어린 나무 가꾸기, 뭐 수종갱신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수종갱신에 해당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들은 대다수는 벌목을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심지어 자기 사유지인데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까다로운 과정인데 정부에서 갑자기 대뜸 뭐 30억 그루를 심기 위해서 그만큼 뭐 새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반발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은 이 나무를 그 정도 나무를 벤다고 봤을 때 저 나무를 베서 뭐 어디다가 준다는 거지? 민간에 판다는 건가? 혹시 저거를 북한에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북한 인민들이 가장 부족하다는 게 땔감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것도 나무 또 저렇게 다 솎아낸다는 수종갱신한다는 목적으로 다 베가지고 북한에 주는 거 아닌가? 나무를 베는 것 앞으로 아직 안 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앞으로 벨 건데 벤 나무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취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의 취재 부탁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한중문화타운 취재 부탁드리면서 네. 6개월 있다가 터졌어요. 어. 나무 기자분들 어디 계시죠?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네.